치과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매일 양치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양치를 하는데도 충치가 생겼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거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잘해야 되거든. 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일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양치질 하는 법을 제대로 못해서, 예를 들면 썰커스라는 곳을 잘 닦아야 되는데 썰커스를 잘 못 닦으시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칫솔 자체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서 칫솔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을 못 닦아서, 그거는 이제 그 환자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좀 다른 기구를 써야죠. 얼마 전에 PD님도 여기서 검진 받았을 때 충치가 있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럼 둘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둘 다일 것 같아. 둘 다. 둘 다일 것 같아. 그리고 냄새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이 사진이 PD님 사진인데 저번에 썰커스를 잘못 닦고 계셨거든요. 여기를 닦아야 되는데 여기 치아 묘면을 막 닦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양치질 방법으로 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맨 뒤에 어금니인데 이쪽은 특히 어금니 뒤쪽 이런 데는 칫솔 뭐가 잘 안 닿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첨단 칫솔이라는 작은 칫솔을 가지고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꼭 PD님 뿐만 아니라 사랑니가 있는데 빼기 싫은 사람, 아니면은 사랑니를 빼면 감각 이상이 올 가능성이 매우 커가지고 그냥 안 빼고 일단 관리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교정 브라켓 붙이고 있는 분들, 임플란트를 뭐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칫솔을 가지고, 이런 거를 첨단 칫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닦아주시면 좋죠. 양치 잘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사각지대가 좀 있죠. 네, 사각지대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구를 바꿔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쪽이 사실 진짜 칫솔로 하면 잘 안 닿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일반 칫솔 말고 또 아까 보여주신 그런 조그만 더 다른 칫솔을 써야 되나요? 네, 이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일반 우리 칫솔이 약간 옆으로 길잖아요. 횡쪽으로 긴데 맨 뒤쪽은 그 칫솔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 입술이 찢어지니까, 이렇게 넣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칫솔을 사용해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편한데, 이제 칫솔을 그럼 두 가지를 써야 되냐, 그럼 나는 일반 칫솔, 첨단 칫솔, 치간 칫솔, 치실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특별하게 어쨌든 관리 대상인 분들,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는 사랑니 빼러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첨언을 해드리거든요. 환자분은 이거 첨단 칫솔 꼭 쓰셔라. 그런 분들은, 아니면 뭐 치과에서 이런 걸 꼭 추천받은 분들은 잘 쓰시면 좋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 사랑니를 뺐어요. 사랑니를 뺐는데, 사랑니를 뺀 분들도 양치가 안 되면은 붓고 아플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치아 위쪽으로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을 정도로 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잇몸 치료를 해드리니까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이제 높이가 보시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인데 여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큼 부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은 무조건 첨단 칫솔을 써야 돼. 여기가 양치가 안 되면은 여기가 붓고 아플 여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사랑니를 뺀 환자분들이 간혹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니 때문에 이쪽에 뼈가 좀 녹았고 염증이 생길 여지가 항상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가 잘 안 닦이면은 이쪽에 치주염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쪽 뼈가 녹아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만 딱 봐도 환자분들한테 옛날에 사랑니 빼셨죠? 이러면은 되게 놀라죠.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렇게. 사랑니 뺀 분들 뼈 녹아요. 여기가. 근데 양치가 안 돼서 그래. 이런 분들은 첨단 칫솔을 꼭 쓰셔야 돼요. 사람이 안 뺀 사람도 써야 되고 뺀 사람도 좀 써요. 특히 이런 분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 엑스레이에 봤을 때 뼈가 좀 높고 여기 치주염이 진행될 여지가 있는 분들은 좀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분은 지금 양쪽에 사랑니가 있거든요. 근데 잇몸이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사랑니가 있는데 이런데 잇몸이 아프다, 나 여기가 아프다, 상처도 나고 염증이 있단 말이에요. 피나는 건 염증이 있는 건데, 이거는 사랑니를 빼기에 신경관이 너무 가깝거든요. 여기 보면은 신경관이 꽤 가까워. 저는 얼마든지 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뺐을 때 감각 이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 환자분이 나는 자기는 빼기 싫다, 나는 감각 이상 올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다, 그냥 내가 잇몸병이 생기더라도 난 안 뺄래, 그러면은 환자분한테 그러면 여기 첨단 칫솔 닦으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칫솔로는 여기 관리 안 되기 때문에 첨단 칫솔로 열심히 닦아야 사랑니가 아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일반 칫솔로는 여기는 잘 안 닦여. 특히나 그 맨 뒤 어금니,
맨 뒤 어금니나 사랑니 주변 부위가 붓고 피나고 아프다. 양치할 때 피나고 가만히 있어도 막 붓고 아프다.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첨단 칫솔을 사가지고 딱 3일만 해보세요. 3일 동안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금니 뒤쪽을 열심히 닦고 사랑니 주변 닦아서 피가 줄고 피가 안 나고 아픈 게 줄고 붓기가 줄었어.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증상이 해결이 안 돼. 심지어 더 심해져.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근데 그 칫솔이 어쨌든 일반 칫솔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쓰는 게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안에 넣어서 내가 안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쪽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사용을 근데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이 칫솔 너무 직관적으로 첨단 칫솔이라는 거 뭐 종류가 꽤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제가 일본에 가서 사온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쿠팡에서 검이라는 제품 산 건데 보시면 이 일반 칫솔로 여기를 닦을 때 이런 데는 일반 칫솔로 닦는 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닦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입술 찢어지니까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대안으로 이런 식으로 닦는 건데 약간 이렇게 할까? 근데 이런 식으로 닦았을 때 잘 안 닦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때 이런 첨단 칫솔을 가지고 여기를 잘 닦아주는 거예요. 여기 넣고 끝에. 결국 포인트는 썰커스예요. 여기 썰커스를 닦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첨단 칫솔도 참 저는 아직도 일본이 신기한 나라인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뾰족한 모양의 첨단 칫솔, 이거는 평평한 모양의 첨단 칫솔, 이거는 뾰족한 거, 사이즈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뾰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끈 모양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이런 잇몸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딱 여기 되면은 이게 딱 맞죠, 아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어금니 뒤쪽을 닦을 때는 이런 게 맞는 거고, 반대로 예를 들면은 내가 교정 브라켓이 있는데 여기에 양치질이 안 되면 여기 충치 생기거든요, 이 주변으로. 근데 이런 분들도 일반 칫솔로는 안 닦여요. 그래서 교정용 칫솔이라고 여기 가운데가 좀 들어간 칫솔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대충 닦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걸로 여기를 좀 닦아주시면 좋죠.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잘 닦아주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연치아는 제가 썰커스를 닦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플란트 기둥은 뼈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지대주라는 거랑 크라운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대주도 잇몸에 잠겨있는 분들도 있고 좀 올라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금니 부분을 일부러 약간 올라와서 보이게 하거든요. 심미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이게 관리하기 좋아서 그런데 여기를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 크라운과 지대주 요 사이 여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에 때가 끼고 틈이 있기 때문에 이 틈에 세균이 들어가서 번식을 해가지고 치주염을 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맨 뒤 어금니가 임플란트야. 그러면 그 뒤쪽은 잘 닦아주시는 게 좋아. 일반 칫솔로는 여기가 안 닦이니까. 그렇게 안 닦였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임플란트 주위염 이런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거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일반 치아들은 치주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정 브라켓을 붙이신 분들, 뭐 장치 붙이신 분들은 충치가 생길 수 있고. 근데 그 첨단 칫솔이 다이소에서 구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애기들용 칫솔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대신 대안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소의 품절대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니까 그거 막상 구해봤더니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기용 미세모, 아기용 좀 부드러운 칫솔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검 이런 거는 쿠팡에도 팔고, 혹시 일본 여행 가시면 일본에 그 드럭스토어 가면은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이런 것도 좀 사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에 없는 제품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만 잘 양치하고 아무 문제 없고 피 안 나고 하면은 굳이 병원까지 올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도 정기검진을 꾸준히 오셔야죠. 왜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스케일링 하는 것만큼 집에서 양치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30살 넘었으면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검진 받아보고, 공부도 시험을 간간히 봐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체크도 받으시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지도조 받고 아니면 스케일링하고 청소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도 정기검진은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나 양치 잘하고 있는지 좀 봐달라 하면 봐주시나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양치질 못하고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제가 앉혀놓고 계속 양치질 하는 거를 봐드려요. 그리고 검사 받고 가라고 하고. 예를 들면은 제 병원에 이제 메이크업실에 있는 칫솔 갖다 와가지고 해드리면은 이거 내가 평소에 쓰는 거 아니라서 좀 다르다 이러시면은 그럼 다음 주에 집에서 다 들고 오셔가지고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진짜 치주염이 좀 위험하고 이런 분들 관리가 필요한데, 그리고 특히나 의지가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 열심히 시켜드려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있다. 결국에 치유는 자기 몸이 하는 거다라는 말이 되게 저도 공감이 되는데, 저희가 임플란트나 뭐 충치 치료 이런 거 아무리 잘해드려도 본인이 관리가 안 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라는 게 무조건 이제 일이 생겼을 때 뭔가를 해결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고의 의사는 안 생기게 예방해주는 게 최고죠. 사실 치대에도 예방치과학이라는 과가 있고 교수님들도 다 계신데,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양치질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충치 안 생기고 잇몸뼈 안 생기는 건데, 그리고 진짜 뭐 그런 거에 의욕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예방치과 이렇게 해가지고 전담위생사분들이 양치질 교육시키고 뭐 구강 관리하고 스케일링하고 이런 프로그램 돌리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이 최고죠. 충치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쌤, 안경 브랜드가 뭔가요? 이거 브랜드가 뭔가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런 댓글이 사실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안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안경을 어릴 때부터 썼거든요.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썼고, 제 얼굴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저는 눈이 처졌어요. 그래서 눈이 처졌기 때문에 이 처진 거를 좀 커버하는 안경을 찾아요.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이거는 금자 안경이라는 일본 브랜드고, 이거는 한 5년, 10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 전에 사서 꽤 오랫동안 쓰고 있다가 최근에 작년쯤에 진짜 오랜만에 사고 싶은 안경이 생겨서 안경을 샀죠. 여러분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게 사실 이 안경이에요. 이 안경인데 이게 자크 마리마지라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안경을, 이 금자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이걸 수리하러 갔다가 이 안경을 봤어요. 오랜만에 구매욕이 땡기는 안경을 봤죠. 근데 이 안경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달라요. 여기 옆에가. 그리고 여기는 심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금색이고 여기는 은색이고. 제 개인 취향은 이거였거든요. 심플하고 깔끔하고. 근데 그 안경 대표님은 이걸 사라, 이게 이 시그니처다. 저는 이 자크 마리마지라는 브랜드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이걸 샀는데 한 달 정도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저는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평소에 많이 쓰는 건 이건데, 이거는 르노라는 브랜드거든요. 독일 브랜드예요. 르노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건 줄 알았었는데 독일 브랜드고, 사실 르노의 시그니처 모델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은 저한테 안 어울려요. 이 눈 위치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쓰고 있고, 이거는 좀 사람이 좀 그래도 좀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경을 쓰고 있고, 근데 일할 때는 또 다른 안경도 써요. 이거는 이태리 브랜드인데 페르솔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산 거거든요. 이거를 산 이유는 가볍고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제 얼굴이 크지만 이게 잘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쓰면 되게 똘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즘에 그래도 제일 열심히 쓰는 거는 이 브랜드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안경은 온라인으로 사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저는 안경을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안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미스터 포터라는 사이트에서 똑같은 안경을 팔길래, 영국 브랜드거든요. 킹스맨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커틀로 앤 그로스라는 영국 브랜드 걸 샀는데 정말 안 어울려가지고 한 번 쓰고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안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제가 다음에 안경을 하나 새로 사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같은 안경점에서 항상 사시는 거예요? 대부분 같아요. 이대 옆에 신촌긴차역 옆에 모그 안경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제가 거기를 다닌 거는 대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한 거의 15년 이상 됐어요. 15년, 20년 돼가는데, 이름은 뭐 한두 번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안경점을 다니는 이유는 대표님이 되게 좋고, 일단 안경도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피팅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르고 편안함이 다르거든요. 특히 막 린드버그 이런 안경은 피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요. 린드버그도 사실 하나 있는데 그건 수리 갔어. 그래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안경점도 치과랑 비슷해. 임플란트를 했는데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안경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돼. 단순하게 내가 어떤 특정 제품을 몇만 원 싸게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딜 찾아가서 샀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년 이상 한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좋은 제품들도 꽤 많이 갖고 계시고 되게 잘 돼요.